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밤새 참았던 소변 때문에 아이고 급하다 급해 하시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방금 선생님의 뇌혈관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평온하던 혈관에 갑자기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 거죠. 사실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무서운 뇌혈관 질환은 한밤중이 아니라 우리가 막 잠에서 깬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전체 뇌졸중 환자의 42%가 이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띵하거나 손발이 뻣뻣해서 주무르며 깨어나진 않으신가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밤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우리 몸속 혈액은 마치 냉장고에 넣어둔 꿀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으면 혈액 점도가 평상시보다 약 25%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좁아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상 직후 5분 골든타임 루틴만 지키셔도 그 위험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일 아침 당장 침대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선생님이 병상에 누워 계실지 아니면 두 다리로 튼튼하게 여행을 다니실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의학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30년 차 건강의학 저널리스트 이혜랑입니다. 저도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벌떡 일어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뇌질환 환자분들을 취재하고 전문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 5분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막는 아침, 기상법 3단계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아침 행동을 딱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을 살리는 식이요법과 계절별 맞춤 솔루션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건강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 혹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제가 지난해 취재했던 한 분도 그러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준혁 선생님은 평생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죠. 새벽 3시에 도매시장 가서 물건 받아오시고 5시부터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작년 1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여느 때처럼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시다가 그만 복도에서 스르르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시던 아드님이 바로 발견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5시 20분이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준혁 선생님의 혈압은 190이 넘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던 상태였는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들은 병명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니 뇌졸중이었죠. 뇌 CT를 찍어보니 우측 중대뇌동맥에 일시적인 혈류장애가 있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약간의 저림 증상이 남았습니다. 담당 신경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 새벽에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건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에 방탄조끼 없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뇌혈관에 충격을 준 거예요. 작은 미세 경색들이 이미 여러 개 생겼을 겁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뇌 MRI를 다시 찍어보니 작은 백질 병변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이었던 거죠. 박준혁 선생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새 우리 몸은 절전 모드였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고 체온은 내려가고 혈관은 이완되어 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잠들기 전과 비교해서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분당 10회에서 15회 감소합니다. 혈압도 수축기 기준으로 평균 10에서 20 정도 낮아지고요. 이걸 의학 용어로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합니다. 체온도 섭씨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아끼면서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생깁니다. 눈 뜨자마자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 뇌로 가야 할 피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500ml에서 800ml의 혈액이 하체로 이동합니다. 이때 뇌혈관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면서 빈혈과 비슷한 쇼크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즉시 반응해서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불과 5초에서 10초 만에 자동으로 조절되죠. 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을 통해 약 200ml 땀으로 약 300ml 총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컵으로 2잔 반 정도 되는 양이죠.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속 수분도 함께 줄어듭니다. 혈액이 농축되는 거죠. 마치 물에 탄 꿀을 그냥 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꿀이 진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진해진 혈액은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가는 혈관에서는 더욱 그렇죠. 뇌혈관의 지름은 불과 0.5mm에서 2mm밖에 안 됩니다.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정도죠.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에 끈적한 피가 흐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밤새 누워있으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이걸 혈소판 응집이라고 하는데요. 새벽 시간대에 이 혈소판 응집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전이 되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는 거죠.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실제로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40%가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합니다. 특히 기상 직후 1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거나 약해진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선생님의 혈관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해당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손가락을 꼽아 보세요. 첫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둘째,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세수를 한다. 셋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힘을 꽉 줘야만 해결이 된다. 넷째, 오전에 유독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다. 다섯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거나 뻣뻣하다.
6째 밤에 자다가 소변 보러 2회 이상 일어난다. 7째 아침 혈압이 저녁 혈압보다 20 이상 높다. 8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갈증이 심하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솔루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서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증상들은 모두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자, 이제 제가 박준혁 선생님께도 알려드렸고 실제로 3년째 혈압약을 줄일 만큼 효과를 본 아침 5분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 딱 5분만 투자하세요. 1단계 으라차차 기지개 1분입니다. 눈을 뜨셨나요?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마치 자동차 시동 걸고 예열하듯이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세요. 손끝과 발끝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동작이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자, 주인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심장아 피를 좀 더 세게 펌프질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마치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이요.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5초간 유지합니다. 폐활량의 80% 정도까지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을 내리세요. 이걸 3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면 가슴 근육과 늑간근이 이완되면서 폐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산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다음은 발목 운동입니다.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쭉 펴는 동작입니다. 좌우 각 10번씩만 해주세요. 이때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확 펴는 것처럼요.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말초 혈관까지 혈액 순환이 시작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런 기상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 1분의 투자로 뇌로 가는 혈액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2단계 물 한 잔의 기적 1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셨다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약 200ml면 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죠. 여기서 핵심은 온도입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이 놀라서 수축하고 그 신호가 혈관까지 가서 혈관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까지 산소를 배달하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물의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죠. 손등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면 적당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단지 물 한 잔 때문이었죠. 허혈성 뇌졸중은 42%, 출혈성 뇌졸중은 31% 감소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씹어 먹듯이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약 1분 정도 걸려서 한 잔을 다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한 모금에 약 20ml씩 10번 정도 나눠 마시는 거죠. 왜 천천히 마셔야 할까요?
급하게 마시면 위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가서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대량의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혈액이 일시적으로 희석되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천천히 마시면 물이 소장해서 차근차근 흡수되면서 혈액 농도를 안정적으로 낮춰줍니다. 물병은 미리 침대 옆 테이블에 준비해 두시면 더 편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면 밤새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작은 팁을 하나 드릴까요?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비타민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레몬 반쪽을 얇게 썰어서 물에 띄우고 하룻밤 재워두면 레몬 향도 배고 비타민도 우러나옵니다. 꿀 한 숟가락을 추가하면 금상첨화예요. 꿀은 천연 항산화제이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올려줍니다.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거죠. 3단계 화장실 안전장치 3분입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아침에 급한 마음에 화장실로 달려가서 배에 힘을 확 주시죠? 이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를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60에서 80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죠. 평소 혈압이 140이신 분이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200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 수준이에요. 발살바 효과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숨을 멈추고 배에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복강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정맥이 눌려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심장은 뽑아낼 피가 적어지니까 잠깐 동안 혈압이 떨어져요. 그런데 힘을 풀고 숨을 쉬는 순간 막혀있던 혈액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많은 피를 쥐어짜내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 가기 전 거실을 천천히 2분에서 3분만 걸어주세요. 느릿느릿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침실에서 거실까지 천천히 왔다 갔다 하세요. 이 동작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배변을 돕고 몸을 충분히 데워줍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71세 김영숙 선생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숙 선생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답니다. 한 번은 변을 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었죠. 검사 결과 심한 변비와 치질이 있으셨고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순간적으로 2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2~3분 걷기 루틴을 알려드렸더니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셨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화장실에서 힘주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화장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에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 겨울철엔 미리 온열기를 켜두시면 더 좋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과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겨울철 화장실 낙상 사고의 65%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갑고 몸이 덜 깬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거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어설 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면 혈압 변동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변을 볼 때는 절대 힘을 과도하게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발판을 하나 준비해서 발을 올려놓고 앉으면 배변 각도가 좋아져서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뇌경색은 노인들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취재했던 38세 정민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민수 선생님은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셨습니다. 평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아침마다 커피 4잔씩 마시면서 졸음을 쫓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알람이 울려서 벌떡 일어나는데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팔이 저렸나 보다 하고 주물렀는데 5분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급하게 119에 전화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중대 뇌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혈류가 막혔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았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면 부족과 과로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셔서 혈관이 이미 수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38세 젊은 나이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성호 선생님과 70세 최순희 여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성호 선생님은 5년 전 가벼운 뇌경색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후로 혈압약과 항혈전제를 꾸준히 드셨지만 항상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죠. 부인인 최순희 여사님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요. 제가 이 부부에게 아침 5분 루틴을 알려드렸을 때 최순희 여사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남편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할 것 같으니까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두 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서로 확인하고 함께 기지개를 켜고 함께 물을 마시고 손잡고 거실을 걷기로요.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챙기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성호 선생님은 혈압이 150에서 125로 떨어졌고 최순희 여사님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7.2에서 6.5로 개선됐습니다. 두 분 다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1년 후 추적 검사에서도 두 분 모두 새로운 뇌경색이나 합병증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셨습니다. 최순희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니까 힘이 났고 서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건강 습관을 배우자와 함께 실천할 경우 성공률이 혼자 할 때보다 3.2배 높다고 합니다. 가족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5분 루틴을 마치셨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실 텐데요. 사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5분 루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뇌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먼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흰식빵에 딸기잼 바르고 설탕 넣은 커피. 이 조합은 혈당을 순식간에 급상승시킵니다. 흰식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 소화가 빠르고 딸기잼에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관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라면에 김치. 나트륨 폭탄입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1800mg인데요. 여기에 김치까지 먹으면 25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아침 한 끼에 하루치를 다 먹는 거예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즉시 올라갑니다. 혈관벽에도 부담을 주고요. 셋째, 아침을 거르는 것.
많은 분들이 바빠서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아침을 걸으면 저혈당 상태가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을 먹는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그럼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잡곡밥 반 공기.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이 섞인 밥이어야 합니다.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식이섬유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둘째, 된장찌개나 미역국.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죠. 셋째, 삶은 계란 하나.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요. 단 튀긴 계란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이 가장 좋아요. 넷째, 채소 반찬 두세 가지.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등 다양한 채소를 드세요. 특히 초록색 잎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을 분해해서 혈관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해줍니다. 다섯째,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전 생성을 막아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뇌경색 위험이 5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외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첫째, 호두 5알. 호두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혈관벽의 산화를 막아주고 탄력을 높여줘요. 하루 호두 5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둘째, 당근 중간 크기 하나.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 노화를 늦춰주는 거죠. 생으로 먹어도 좋고 쪄서 먹어도 좋아요. 셋째, 사과 하나.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요.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단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펙틴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넷째, 토마토 1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다섯째, 녹차 1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 2~3잔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말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월요일 잡곡밥,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시금치, 나물, 김치. 화요일 잡곡밥, 미역국, 계란찜, 콩나물, 무침, 김치. 수요일 잡곡밥, 된장찌개, 두부, 조림, 상추, 쌈, 김치. 목요일 잡곡밥, 북어, 국, 삼치, 구이, 깻잎, 절임, 김치. 금요일 잡곡밥, 시래기, 국, 계란, 프라이, 브로콜리, 무침, 김치. 토요일 잡곡밥, 된장찌개, 꽁치, 구이, 호박, 나물, 김치. 일요일 잡곡밥, 미역국, 두부, 조림, 오이, 무침, 김치. 이렇게 돌려가면서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고 질리지 않아요. 간식으로는 과일 한 조각과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아침 행동들을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정신 차리려고 찬물 세수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요.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잠수 반사라는 게 일어나서 심박수가 급격히 변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라 혈관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잠수 반사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산소를 아끼려고 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말초 혈관이 수축돼요. 중요한 뇌와 심장에만 혈액을 보내려는 거죠. 찬물로 세수하면 우리 뇌가 물에 빠졌다고 착각해서 이 반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얼굴의 3차 신경이 자극받으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져요.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찬물 세수는 순간적으로 말초 혈관을 30% 이상 수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침에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극을 주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얼굴을 적시고 세안제를 바르고 헹구는 전 과정을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마지막 헹굼 때만 살짝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상쾌함도 느끼면서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아침 운동이 보약이라는데 새벽 등산 가도 되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겨울철 새벽 등산은 독입니다. 새벽 공기의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등산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면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벽 6시 이전 야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2.8배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엔 더욱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새벽 공기는 하루 중 가장 차갑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도가 수축되고 폐로 가는 혈관도 수축돼요.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등산이라는 운동 강도가 더해지면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무리하게 뛰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50% 이상 올라가요. 이미 수축되어 있는 혈관에 혈액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니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겨울철 새벽 등산 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합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남성이고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돼 있어요. 운동은 해가 중천에 떠서 기온이 오른 오전 11시 이후나 오후 시간에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꼭 아침에 운동하고 싶으시다면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갑작스러운 기상은 수축기 혈압을 평균 50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130이신 분이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180이 되는 거예요. 알람은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10분 일찍 맞춰두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물을 마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10분의 여유가 10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날 때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네,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낮잠도 30분 이상 주무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져요.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기 힘들고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혈압약 먹는데 물 마시면 약효가 떨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약이 잘 녹아서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단 혈압약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하나요? 술을 마신 날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해서 탈수가 심한 상태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2잔 드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해장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관에 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날 때는요. 야간 화장실도 조심하셔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30초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화장실에 가는 동선에 작은 전등을 켜두시면 안전합니다. 컵에 물을 조금 담아서 침대 옆에 두셨다가 화장실 다녀와서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아요. 스마트워치로 체크할 수 있나요? 스마트워치가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심박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누워있을 때와 일어섰을 때 심박수 차이가 30 이상 나면 너무 급하게 일어난 거예요. 20 이하로 유지되도록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혈압을 재는 기능이 있다면 아침 혈압도 체크해 보세요. 가족이 쓰러졌을 때 응급대처법은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3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어요. FAST 테스트를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는지 확인. 어느 암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확인.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지 확인. T는 타임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 절대 집에서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나요? 유전도 영향을 주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뇌경색의 원인을 분석하면 유전이 30%, 생활 습관이 70%입니다. 부모님이 뇌경색이 있으셨다고 해서 선생님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심하시면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미 뇌경색 겪었는데 효과 있나요?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재발률이 일반인보다 5배 높거든요. 이 루틴을 지키시면 재발 위험을 6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미 한번 겪으셨으니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아침에 물 마실 때 꿀은 빼시고 그냥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마시고 잡곡밥 위주로 드세요.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이면 혈압이 안정되고요. 3개월이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뇌혈관 건강은 계절에 따라 관리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각 계절별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봄은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나는 날이 많아요. 이럴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부담을 받습니다. 봄철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기 전에 실내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면 옷을 한 겹 더 입고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창문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시고요. 여름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밤새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면 실내가 건조해져서 탈수가 더 심해져요. 여름엔 아침에 물을 2잔 드세요. 한 잔은 일어나자마자, 한 잔은 식사 전에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주무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찬바람이 목과 어깨 근육을 경직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은 벽을 향하게 하고 선풍기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섭씨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세요. 너무 낮추면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가을은 공기가 건조한 계절입니다. 습도가 떨어지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고 혈액도 농축돼요. 가을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아요.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염증 반응으로 혈액이 더 끈적해지거든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겨울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뇌경색 발생률이 여름보다 2배 높아요.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죠. 겨울엔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특히 침실과 화장실 온도 차이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화장실에 소형 온열기를 설치하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외출할 때는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목과 머리에서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뜨겁게 하면 밤새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온도를 중간 이하로 설정하시고 자기 전에 꺼두시는 게 좋아요. 내복을 입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온을 유지하면서 땀은 덜 흘리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박준혁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박준혁 선생님은 미니 뇌졸중을 겪으신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이 5분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답니다. 평생 벌떡 일어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드님과 며느님의 도움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고 알람을 10분 일찍 맞추셨죠. 아드님이 매일 아침 전화로 확인해 주셨대요. 아버지 물 드셨어요? 기지개 켜셨어요? 하고요.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아침에 느끼던 뻐근함과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하루 2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새로운 허혈 병변이 전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병변이 안정화되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지금 박준혁 선생님은 71세가 되셨지만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말엔 손주들과 가까운 산책로를 걷기도 하십니다. 작년 추석에는 손주들 20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71세 할아버지가 5살 손주 손잡고 섭지코지를 걸으시는 모습을 며느님이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전 그 겨울 아침 쓰러지셨을 때는 휠체어 신세질까 두려워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히 2발로 손주들보다 더 씩씩하게 걸으시거든요. 단지 아침 5분 때문입니다. 박준혁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대요. 눈만 뜨면 몸이 뻐근하고 하루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대요. 개운하게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켜는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건강하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매일 아침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나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와 속도에 가장 민감합니다. 첫째, 차가운 것을 피하세요. 찬물, 찬바람, 찬 바닥 모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둘째, 모든 동작을 평소보다 2배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셋째,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세요. 하루 8잔, 특히 아침 1잔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30일 챌린지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이에 표를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날짜별로 칸을 만들고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1주차에는 물 마시기만 실천하세요.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거 하나만요. 2주차에는 기지개 켜기를 추가하세요. 물 마시고 기지개 1분. 3주차에는 천천히 일어나기를 추가하세요. 물 마시고 기지개 켜고 천천히 일어나기. 4주차에는 화장실 가기 전 걷기까지 완성하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추가하면 부담이 없어요. 30일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함께 하면 성공률이 3배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오늘도 물 마셨어요. 좋아요, 파이팅 이런 식으로요. 자녀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건강은 자녀들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건강은 한순간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되신 겁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나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다라고 댓글에 남겨서 저와 약속해 주세요. 글로 쓰면서 다짐하면 실천할 확률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약속하세요. 꼭 지키세요.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더 알차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30년 차 건강의학 저널리스트 이혜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